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이대로 세상이 망해도 잘 됐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한 뼘 더 벽을 쌓아올려. 괜찮아 이곳에서 나는 안전해. 그래도 피지 못할 외줄. 그럴 땐 웃음이란 망돌 쓰곤 해. 들키고 싶지 않아 나를. 하지만 누군간 꼭 알아줬음 해. Oh you know, oh you know, oh you know. 해가 저물면 get home. 해가 저물면 get home. 세상은커녕 그 무엇도 구할 수 없던 우린 이제 서로를 구해볼까 해. 후후후 크게 소리쳐 날 때야. 온 세상이 널 버려도 나는 여기 있어. 후후후 크게 소리쳐 날 때야. 신이 내게 등을 돌려도 너는 거기 있어. 악몽에 시달려 난 가끔. 그러다 느껴지는 너의 손길에 너구나 나의 작은 영웅. 다시 잠들 때까지 지켜줘야 해. Oh you know, oh you know, oh you know. 내가 들리면 get home. 내가 들리면 get home. 전장 같은 이 도시에서 상처만 남은 우린 이제 서로를 구해볼까 해. 후후후 크게 소리쳐 날 때야. 온 세상이 널 버려도 나는 여기 있어. 후후후 크게 소리쳐 날 때야. 신이 내게 등을 돌려도 너는 거기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 19회입니다. 저는 장수정이고요. 네, 지난주에는 또 우리 분어미 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돌아온 애매한 언니들, 오늘은요 특별한 책입니다. 바로 제가 필자로 참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이 10분이 계세요. 그 분들 중에 4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면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미루지 마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자로 참여한 시 쓰고 있고 기후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중인 윤은성입니다. 네, 윤은성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은성님과 함께 같은 작업, 시 쓰고 기후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 멸종반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희음님은 네, 애매한 언니들에 가끔 나오시죠. 네,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현이라고 하고요. 기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정치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감옥 다녀온 이야기를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현님이었고요. 네, 한 분, 마지막 분 남아 계십니다. 소개해 주세요.
저 두세 번째쯤 해야 기억이 안 남을 텐데 네, 마지막이네요. 저는 은수라고 하고요. 저도 필자로 참여한 한 명이고 지금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친구 따라서 책을 두 권을 내게 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갑자기. 네, 지금, 오늘이 유난히 정신이 없는 날인데, 네, 정신 없으면 조금 가라앉히고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방송해보고 싶고요. 저희는 이 자본 여성 기후 연구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좀 책이 발간이 됐죠. 그러면 이 자본 여성 기후 연구 모임, 연구 세미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이걸 이제 만드신 분 계시거든요. 창시자. 네, 창시자.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창시자 좋다. 네.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희우님. 네네네. 제가 기후운동을 한 지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체제 전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뭐 좀 친해지고 싶어도 일단 그 말에서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니까 이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문제다. 그래서 이 체제라는 게 뭐고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우리 삶을 완전히 가득 메우고 있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그냥 단지 뭐 제가 여러 방식으로 제가 아는 걸 이렇게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걸 소개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공부를 해 나가고 이 체제에 대한 것을 좀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세미나를 꾸리게 됐고, 그리고 단지 자본주의만 또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하고 여성 억압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결탁을 해서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소수자를 억누르면서 계속 힘센 자들이 자신의 힘을 기르고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것들이 대놓고 보이고 그게 너무 당연한 흐름처럼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비아 페데리치의 텍스트를 같이 읽어야 되겠다. 거기서 왜냐하면은 이제 자본론,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신랄하게 하면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자본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페데리치는 그의 방식대로 자본주의의 어떤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 오류와 그리고 그 오류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그걸 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묶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런 체제가 어떻게 지금의 기후 생태 위기를 초래하고 또 가속화했는지를 다루는 게 또 우리의 최종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세미나를 기획을 하게 됐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우연히 신여성 사교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신여성 대표인 민정께서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마침 운 좋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분들 어떻게 오셨는지도 얘기 들어볼 거죠? 네, 들어볼 거예요. 네. 저희가 신여성이라는 공간을 빼놓고 또 얘기할 수 없는데, 홍대 동교동에 있는 신여성이라는 공간에서 세미나를 이제 하게 돼서 저희가 만났고요. 그러면 또 이 기획하신 희음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각자 좀 어떤 이유로 오시게 됐는지, 이 모임에 함께 하게 되셨는지 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은수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어떻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는 사실 작년에 퇴사를 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무너진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희음이 저를 되게 염려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혹시 같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자본론을 읽은 다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기존 멤버분들께 좀 양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희음이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생각이 있으면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거를 하게 됐냐면 사실 그 페데르치의 그 책을 전부터 좀 읽고 싶긴 했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볼륨이기도 했었고 같이 다른 누군가와 이건 어떻게 읽히는지 혹은 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나눠야만이 그 책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미루다가 어떻게 또 그렇게 기회와 타이밍과 또 제한이 맞아서 함께 하게 됐어요. 네. 네. 와.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상현은 어떻게 같이 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 이 세미나 홍보가 올라왔을 때 이 기획 의도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각각은 익숙하거나 읽어봤던 그 뭐 자본론을 쫙 다 읽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1-3권, 1-하권 뭐 이런 정도는 읽으면서 관련해서 좀 세미나원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책이었는데 좀 저의 아쉬움은 제가 발 딛고 활동하는 현장과 이 공부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좀 붕 뜬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연결시키고 좀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것에 좀 목말라 있던 찰나에 또 작년 9.24 기후정의 행진에서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기획을 했던 또 희음이 이걸 기획했다고 하셔서 인적으로도 되게 끌렸어요. 이 현장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도 안 하고 이런저런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돼서 이렇게 관심사가 갖고 현장에서 연결 이 학습을 연결하는 사람이 이걸 하니 나도 이게 나의 고민을 여기서 좀 풀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현님은 녹색당에서도 활동을 이거 밝히면 안 되나요? 아니요. 밝혀도 되죠. 아니요.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거 안 유명하지 밝힌다고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여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은성. 네, 저도 비로소 오늘 이 모임을 제가 그때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함께 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 일단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이라는 이제 모임을 이제 희음과 함께 작년 여름 정도부터 같이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폭우 시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시를 쓰기도 하니까 이제 뭔가 예술로서 사회 참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모색 같은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후위기 앞에서 창작자들을 하면서도 많이 이제 공부를 더 해가기도 하고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되는 눈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이제 자본 여성 기후 세미나 이렇게 이 제목만으로도 어떤 맥이 느껴지는 이 이 세미나를 이제 열어주셔서 네. 이거 꼭 듣고 싶다,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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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음 때문에 다 모인 거군요. 영광입니다. 모아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상시자. 저도 상시자라는 말이 너무 웃기다. 아니, 저도 희음님 통해서 왔기 때문에 희음님이 뭘 올리셨는데 이제 거기서 페데리치를 읽는다.
캘리본과 마녀를 읽는다라고 하셨고 제 1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가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본론은 몇 번 읽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본론은 일단 제끼고 몇 번을 아니 몇 번, 뭐 두세 번인지 뭐 이렇게 저도 나름 사회학도랍니다. 사회학 그래서 그래서 이제 캘리본과 마녀를 읽으러 갔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 시작이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겨울 올해 초. 맞아요. 그리고 빨리 하신 분들은 작년 말. 맞아요. 그쵸.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고 저는 1, 2월에 만나뵙기 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느새 1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인연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세미나 하려고 만났는데 왜? 네네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창시자께서 빨리 말씀을 설명해 주시죠. 이거 약간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창시자. 되게 네, 아무튼 이 기분을 잘 참고 네. 이거를 사실 세미나만 하고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보통 이제 좀 신청을 하려다가 망설이다가 못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민정께서 이제 지원 사업에 굉장히 도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한 중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 지원 사업에 이 세미나를 한번 이제 좀 책 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책 내는 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세미나를 잘 이제 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책을 내는 거 글을 쓰는 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예, 이렇게 지원 사업 내게 됐고 근데 이게 한 달 그러니까 그 서류 낸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민정이 갑자기 톡이 와가지고 우리 세미나만 해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뭐 발표가 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발표가 나면 제 이름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문자 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정이 이제 여기에 도통하다는 걸 믿었으니까 저는 저한테 문자는 안 왔지만 떨어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았다. 어떤 촉이 왔다. 네네네 맞아요. 아유 이것 갖고 되겠냐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문자가 온 거예요. 됐다 선정이 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민정한테 막 따졌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자기가 잘못 봤다 그러면서 어쨌든 막 기분이 좋아갖고 싸우지는 않았고 네 한번 잘 해보자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돼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전원이 다 이 책 작업에 참여하지는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거의 그래도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함께 걸어와서 이 책으로 다시 한번 합쳐졌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합쳐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 각자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욕심에 조금 더 일관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달라도 되고 내용도 형식도 달라도 되지 않냐. 그게 사는 모양인데 왜 그걸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느냐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이제 뒤늦게서야 그런 것이 다시 생각나면서 다시 배우는 마음입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마무리. 네. 여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민정님은 아마 다음 방송에 나오실 거고요. 저희가 3번의 그 기획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10명의 필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다음에 또 민정의 또 그런 입장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또 노래 잠깐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은성의 신청곡이고요. 오늘 하루 폴린디드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뭐 왜 신청했는지 이런 얘기 듣는데 오늘 들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듣고 올게요. 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나는 노래를 부를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노랫말을 만들고 어여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추억하며 어여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추억하며 나는 노래를 부를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를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일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나는 사랑을 나눌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 즐거운 잔치를 열고 아프고 힘겨웠던 일들을 위로하며 아프고 힘겨웠던 일들을 위로하며 우린 사랑을 나눌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눌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린 사랑을 나눌 거야. 우린 노래를 부를 라라라라라
네, 폴린디드의 오늘 하루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를 함께 쓴 필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 이 책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좀 해볼까 봐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우리 은수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인 게 물론 희음이 서문에 되게 멋지게 이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쓰는 편지 같은 글을 써주셨는데 왜 쉽지가 않냐면 저희가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자본과 기후와 여성을 연결 지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망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책에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책들처럼 아까 희음이 잠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로 연결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것들이 다 모여야 어떤 하나의 그림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목차를 짤 때도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각기 다른 글들을 어떻게 모아내고 이것을 묶어서 또 글을 읽을 때에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전체 구성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전달도 하고 또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도 그랬고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됐을 때도 그렇지만 모를 때에 알게 된 것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되게 쉬운데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수록 어려워지는 기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에 우리는 불안도 담고 싶었던 것 같았고 근데 그걸 또 넘어서 그 다음에 챕터가 마지막 챕터가 사실 공동체와 공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수정의 글이 장식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수정의 글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은성의 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일상이 두부처럼 단단하다라는 게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글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힘세고 사나운 용기를 가졌지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진실, 하나의 정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이 담겨있는 불안과 믿음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썼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책의 단초를 많이 얻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어서 좀 감격스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청문회 보면 이 기록이 우리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분들의 기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담겨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더 우리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일상에서 고민되는 거, 불안한 거, 혹은 모순되는 것들까지도 아 맞아 나도 이런 생각하는데 와 이 사람도 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내 이야기는 어떻게 되지? 라고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와, 너무 멋져요. 너무 딱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분위기 아시겠죠? 네, 서로 칭찬해줘. 따뜻한 분위기. 아니 실제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네. 촉촉한 분위기. 너무 촉촉하죠. 너무 좋다. 네. 우리 또 쓰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말씀도 하셨는데 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각자의 글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형식으로 좀 수렴되지 않는 좀 다양한 것들을 담으려고 했는데 쓰는 과정 그리고 기획하는 과정은 좀 어땠는지 우리 또 상현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쓰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많은 공동 퇴고
맞아요. 합평과 퇴고 과정을 거쳐서 음. 처음 버전과 마지막 이 책에 실린 버전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 몇 명은 거의 이 내용을 완전히 갈아엎다시피 하고 구성을 완전히 바꾼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만큼 이게 각자가 썼지만 또 이 다른 나머지 필자들의 또 시각과 의견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관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오프라인에서도 각자의 그 원고를 출력을 해서 처음에 초고를 이제 합평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저는 이런 작업을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와서 꼼꼼하게 그 줄을 그어서 의견들을 쓰고 이게 전달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의견을 내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맞아요. 할 얘기는 결국 다 까다롭고 하는. 냉정한 그런 의견 나눔의 작업을 거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함께 기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퇴고를 뭐 한 3번, 4번 각자도 했지만 모임 자체가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또 전체 퇴고도 있었고 네. 각자 팀별로 팀별로. 또 퇴고도 따로 했었고 네네네. 최종 이 맞아, 과정이 최종 몇 달 퇴고도. 걸렸죠. 네. 네, 그게 몇 달 걸렸죠. 우리 어. 최종 온라인 퇴고할 때 5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5시간밖에 안 걸렸나요? 더 걸리지 않았나요? 8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다들 진짜 맞아요. 다시는 하지 말자. 그날 막 나 진짜로 열심히 해서 막 거의 근데, 울면서. 맞아. 근데 그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고 줌으로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그 비가 많이 왔나 그래가지고 그날. 맞아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기후에 또 영향을 받는. 근데 어쨌든 그날도 되게 힘들었던 것 진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많은 노동을 거쳐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맞아요. 책이다라는 걸 느꼈죠. 근데 되게 굉장히 이상적인 여러 가지 뭔가 모델을 세우지 않았나 우리가 뭔가 제시하지 않았나. 근데 이걸 또 다른 멤버로 하면 될 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유, 그럼요. 그쵸. 다음에 기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멤버로 이렇게 할 수 있을 할 수 거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용기를 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런 게 되게 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 약간 외전이 나와야 되나요? 이걸 만들어낸 과정을 또 하나의 서책자로 그러니까. 엮어서 오프 더 레코드. 괜찮다. 방법론. 네, 방법론에 대해서. 후일담과 방법론 이걸 한 아. 권에 또 책으로 만들어내도 맞아요. 재밌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피드백 과정이 진짜 맞아요. 엄청 생산적이기도 했는데 맞아. 그 녹취를 진짜 봐야 돼 다음번. 그 과정이 용기잖아요. 네. 처음에 맞아요. 그렇죠, 나의 그렇죠. 글을 남한테 보여준다는 것.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그 엄청나게 부끄러운 나의 글을 남한테 보여주고 의견들을 듣는다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힘세고 사나운 용기의 토대가 되는 작업이었다고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 용기를 또 다른 용기로 바꿔낸 게 또 상현의 작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또 엄청 많이 반영해가지고 맞아요. 계속 바꾸셨어요. 맞아, 거의 바뀌었죠 예, 상현이. 많이 바꿨어요. 예, 그것도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 되게 뭐랄까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진정성이 있었고 또 듣는다 우리도 되게 좀 그거를 좀 가감 없이 그냥 좀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 네. 대화에서 저는 아마도 3번째 파트 때 오실 보라님이 하실 맞아, 말씀이 맞아, 많이 맞아. 있으시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바꾸는 과정에서 맞아. 예고까지. 네. 궁금하실 겁니다. 깨야겠다. 보란이 또 이걸 들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야겠다 준비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또 의미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제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제목에 대해서도 좀 우리 은성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제목 어떻게 정해졌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목도 저희가 같이 줌 회의하면서 이제 정했는데요. 또 그 전에 제안을 미리 조금씩 주기도 했었고 고민해 와서 정했었는데 몇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여기 같이 쓴 지원의 지원의 시에 네. 우리 힘쓰고 사나운 용기 이 기후의 사랑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따온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다음에 지원이 또 나와서 소개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 지원이 이 기후의 사랑이라는 이 책의 맨 앞에 수록된 이 시를 지원이 저희 이제 세미나를 매번 녹음을 해서 또 공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희음이 또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녹음된 녹음 파일을 좀 랜덤하게 좀 거기에 등장하는 문장을 사용을 해서 이 시를 꾸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되게 울림이 또 되게 있는 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세미나에서 나온 말들이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서로 틈입하면서 완성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간략한데도 되게 저희들의 좀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 이렇게 두루 잘 느껴지는 이제 시이고 맨 앞에서 이런 저희 책의 방향을 좀 잘 알려주는 그런 시이기도 한데 그랬을 때 이 구절이 또 특히나 되게 힘세게 우리들을 하나로 또 모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제 사실 이게 힘세고 사납다라는 말이 주는 그 어감이 너무 강해서 다른 더 다정할 만한 어떤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힘세고 사납고 이러한 우리가 용기를 낸다라는 걸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되게 각자 도생하고 개인이 파편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 나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려는 이런 응집력을 이제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 제목을 음미할수록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좀 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목 정하는 것도 꽤 치열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만 제목도 치열하게 되게 여러 가지 또 대안들도 또 나왔었고 맞아요. 투표도 하기도 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사실 저도 이런 공동작업은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영상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땐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거 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었는데 어쨌든 또 다른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각자 또 쓰신 이야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각자 조금씩 다르고 또 하지만 통하는 또 이야기를 썼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쓰셨는지 우리 처음에 쓰신 분부터 소개를 그러면 해주시죠. 제일 처음에 이제 여는 시를 읽고 나면 나오는 네, 첫 번째 원고를 쓴 윤은성인데요. 농가에는 슬픔의 영들이 떠돌고라는 제목이고 이제 부제를 제가 좀 진지하게 달아봤어요. 기후 생태 위기 시대 농업 구조와 여성 농민에 관한 소고라고 달았는데 부제를 달지 않으면 이제 제목만으로는 다소 좀 문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농가에는 슬픔의 영들이 떠돌고. 근데 이 제목 외에는 다른 제목이 사실 나중되니까 생각이 안 나고 이거를 꼭 쓰고 싶더라고요. 이 표현이 이 책에서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수한 그 지역과
그곳에서 대대로 흘러왔던 어떤 슬픈 역사성 같은 것들도 조금은 담겨 있는 그러면서 이제 생태적인 느낌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 이야기로 시작한 그 내용인데 농촌에서 저희 엄마가 오랜 시간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계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농사 일도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의지해서 그곳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엄마의 신앙심도 좀 반영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저희 엄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좀 강한 채로 이 글을 썼고 그리고 동시에 엄마 이야기만은 아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폭우에 대한 개인적으로 되게 경험했던 되게 폭우로부터 받은 큰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후 우울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이제 증세라는 것을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엄마와 제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살기 위해 이제 대학 입시를 통해서 도시로 진입해 온 저의 그 모든 삶의 여정에 깊이 녹아 있는 이제 농촌이라는 곳에서부터 뭐랄까요 흘러나오는 어떤 슬픔이 있다. 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의 그 원고인데 결국 돌아봤을 때 제가 살아내고자 했던 진짜 악을 쓰면서 살아내고자 했던 이 삶을 이제 폭우를 계기로 좀 돌아보는 게 가능해졌었고 그리고 이미 기후위기가 체제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더욱 그런 시각을 제가 형성한 채로 이제 농촌이 한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각도 생겼었고 그렇게 연결을 했던 원고예요. 네. 네, 은성의 글, 농촌의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은성 자신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고, 그런, 기후생태 위기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좀 보여주는 글이고요. 처음부터 이제 울고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눈물 한 방울. 저 약간 저는 이렇게 책 다시 받고 나서 나온 걸 받고 나서 첫 장을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쵸? 약간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살짝 눈물을 흘리고 시작을. 저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팀별로 네. 이제 합평할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은성이 이제 다 같이 합평할 때 그 원고에서 되게 좀 글쓰기 방식을 바꿔가지고 약간 여성적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꿨어요. 느낌을.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 좀 들어가고 좀 약간 지식적인 정보 제공의 그 이야기는 좀 많이 덜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원고를 보면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에 시끄러울 정도로. 네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하나는 그 글을 보면서 울고 하나는 그 고된 작업을 생각하면서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엄청 후루룩 쓰셨대요. 진짜. 붙일 때 후루룩 아, 쓰셨대요. 되게 또 진짜. 편한 서술 방식이기도 심장에서 했겠다. 나온 글이었던 거죠. 맞아요. 저 이거 그러네요.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네. 처음에 제가 이거 원고 첫 발표자였는데 맞아. 그랬을 때 원고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정해지지는 않은 채로 있었을 때 이제 저도 잘 모르겠다가 정보 전달을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농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막 자료 조사를 하고 맞아 그런 적 있어. 네, 스마트팜 맞아, 위주의 스마트팜이 그런 있었어요.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이며 뭐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국내 농업인들에게 이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정부 편의대로만 지원을 해주는지 실질적으로 지원 정책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좀 저도 많이 살펴봤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동료들로부터 받았을 때 제가 남성적인 글을 썼다라는 남성적인 글과 여성적인 글이 혼재되어 있는 글을 썼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제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데 어떤 강박에 의해 이제 뭐라고 할까 너무 정보 전달적인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맞아요. 맞아. 그런 글로 시작을 해서 이게 균형이 맞지가 않구나 느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동료분들도 글을 다 이제 첫 글을 발표하기 시작하셨고 그 사이에 저한테 마음속에 정리가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고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 그렇구나. 이 남성적 글쓰기, 여성적 글쓰기라고 할 때 좀 따옴표를 치고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나 이게 성별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된 거를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명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과 맥락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여성적 글쓰기가 이렇게 조금 더 강조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장에서 발화되지 못한 지면에 이렇게 할애되지 못한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은성의 글이 제일 낯선 글이었거든요. 여기 실린 글들 중에. 왜냐면 이미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도시인 대구에서 살았고 이런 농촌 환경이나 농촌 일이라는 것은 정말 대학 때 농활 가서 해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수성이 되게 낯설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머니의 존재도 또 되게 낯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 뭐 이장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적응 역시. 만렙인 역시. 이런 분인데 여기 어머니는 여기 재봉에서 조금 함의되는 것처럼 떠도는 느낌? 약간 주변에 있고 언저리에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그 낭독할 부분도 그런 느낌이 드러난 부분을 발췌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존재를 통해서 어머니의 이런 어떤 슬픔을 감지하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과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은 사실 이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깥 언저리에 있는 어머니의 존재가 이 농촌에서도 굉장히 이제 생산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어머니의 존재가 오히려 이 문제를 감지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은성님이 예리하게 좀 포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어머니의 슬픔을 감지하는 것을 통해서 또 대도시의 폭우 참사 거기에서 또 고통을 겪는 도시의 사람들과 또 그런 이 농촌에서 잉여 존재가 되거나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또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서 저는 이게 이 어머니를 다뤘다는 게 되게 인상 깊고 좋았어요. 그래서 읽을수록 조금 와닿고 더 이해가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네, 좋네요. 음성 글도 좋지만 이 말도 비평을 한편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은성님의 글 첫 번째 글이죠. 이야기했는데 1시간이 다 되었다. 그래서 할 말이 많다. 우리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간과했습니다. 1시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불찰이고요. 그래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다음 회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맛배기 그 다음 글에 대한 좀 맛배기로 살짝 이야기하고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두 번째 글은 어떤 글인가요? 제 글입니다. 네네. 그 발딛고 선 모든 자리에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고요. 저도 부제가 있는데 기후 생태 위기 앞에서 보편적 돌봄 소득을 말하기라는 부제인데요. 모든 존재들이 다 돌봄 받고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장치, 보장제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결론 부분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게 보편적 돌봄 소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막 결론에 나와 있어서 사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사실은 좀 그냥 화두를 던지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민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저도 이 글을 계기로 더 좀 제대로 고민을 하고 뭔가 이것 고민뿐만 아니라 뭔가 이것과 관련된 운동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지게 하는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좀 저도 갈수록 제 글 중에서는 조금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했다시피 시를 쓰고 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글, 에세이, 비평 에세이, 그리고 뭐 성명서, 맞아요. 네, 많은 뭐 걸 여러 가지 다양한 잡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글, 특히 이제 예술적인 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 글의 특징은 그 글을 통해서 사실은 글쓴이를 좀 빛내는 것 그리고 내 글이 얼마나 좀 많은 이들이 좋아해주고 잘 팔릴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방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왜 갑자기 제가 활동가가 되기로 했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앞부분에 좀 많이 담았어요. 그게 사실은 기후 운동을 하는 다른 분들을 보게 된 것, 발견하게 된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럴 수 있지? 라는 의문과 동시에 그냥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감동을 해버리고 그 감동과 함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면서 제 지난 삶을 이제 성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시인이랍시고 막 좀 약간 뻐기고 이랬던 거를 다 내려놓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제 기후 운동이랄까 약간 소수자 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앞부분에 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하나의 예시를 또 썼어요. 그것은 직접 책을 읽어서 이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노래 듣고 또 희음의 글에 대해서도 물론 읽기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남은 이야기가 혹시 있는지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을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사람이었네 상현의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문 닫은 상점 길게 늘어진 카페트 갑자기 내게 말을 꺼내 난 중동의 소녀 방 안에 갇힌 14살 하루 $1를 보내 난 푸른
빛 커피 향을 자세히 맡으니 익숙한 땀 흙의 냄새 난 아프리카의 신 열매의 주인 땅의 주인 문득 어제산 외투 내 가슴 파게 기대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네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사람이었네 공장 속에서 이웃이 되어 팔려왔지만 난 사람이었네 어느 날 문득 이웃이 되어 팔려왔지만 자본이란 이름에 세계라는 이름에 나 자본이란 이름에 세계라는 이름에 사랑이야 정의라는 이름에 개발이란 이름에 사랑이야 사랑이야